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이어서 딥러닝, 머신 딥러닝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었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기본적으로 yes or no 혹은 1 혹은 0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답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추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붓꽃에 대한 특징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붓꽃의 세팔 랭스 혹은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 이런 피처에 대한 데이터 값이 들어오면 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가 하면 이 특징이 세토사에 관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1 혹은 0으로 답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1과 0 사이에 어떠한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0.786이 나왔죠.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어떠한 답을 주는 것이죠. 1 혹은 0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과 0 사이에 어떠한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사용한 액티베이션 함수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 상수를 분모로 둔 그런 시그모이드 함수였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왼쪽에서 보시는 이러한 S자 모양의 어떤 함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값에 대해서 이것이 0이냐 혹은 1이냐를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모델의 답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사용한 함수가 뭐였는가 하면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더해서 특히 로스 함수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사용했던 것과 좀 다른 그러한 코스트 함수였습니다. 앞으로는 코스트 함수를 하지 않고 로스 함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 함수, 로스 함수를 하겠습니다. 그 로스 함수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는 어떠한 서메이션의 평균이었죠. 그래서 전체 오차에 우리가 입력받은 어떠한 데이터와 그 데이터로 그 값을 매긴 값이 모델이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낼 텐데 그것이 실제 우리가 알아야 할 답과의 차이에 어떠한 평균을 내서 로스 펑션을 만들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로그 함수를 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나오는 답이 0 혹은 1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레이블링 할 때 되는 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x 값이 나오면은 y 값은 0 혹은 1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아래 로스 펑션을 보시면 만약에 실제 답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0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y가 그 실제 답이 우리가 알아야 될 답이 1이라면 이 부분이 1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여기 전체가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yes or no 혹은 1, 0 이 답일 때 그 오차를 계산해 주는 그런 어떤 코스트를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가 이런 형태였습니다. 자, 이런 로스 펑션을 가지고 로스를 구한 다음에 또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실제 모델의 웨이츠와 바이어스를 구했던 것이 지난 시간에 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퍼셉트론을 공부할 때 그 기본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퍼셉트론으로 시작했었죠. 그런데 퍼셉트론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리고 AND 게이트나 OR 게이트나 NAND 게이트를 어떻게 퍼셉트론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었는가가 퍼셉트론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XOR 함수는 이 퍼셉트론으로 학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싱글 레이어가 아니라 여러 레이어를 둔 퍼셉트론,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레이어가 아니라 여러 레이어를 거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리고 웨이츠 혹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웨이츠는 다시 말해서 그 가중치는 어떠한 오차 함수, 손실 함수에 대한 가중치의 값의 그 변수에 대한 그 미분값을 구해야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멀티레이어가 되면 그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웨이츠 업데이트를 위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딥러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데이터 제너럴라이제이션, 또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 그리고 다양한 액티베이션 함수 등등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맥스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조한 그 텍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우선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 배운 퍼셉트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요. 위에 보시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배운 그러한 뉴럴,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었죠. 뇌세포였고요. 이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퍼셉트론이었습니다. 퍼셉트론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입력이 들어오고 거기에 그 가중치를 곱하죠. 그 다음에 입력과 가중치의 곱들을 다 합한 다음에 아래와 같이 합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활성화 함수를 두었는데 활성화 함수가 어떤 모양이었는가 하면 자, y는 자, 0, 1이 되는 것이고 자, 만약에 요것을 g라고 할 때 g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y 값은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g 값이 0보다 크면 1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러한 함수였죠.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작으면 0이고요. 0보다 크면 1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액티베이션 함수로 사용해서 우리가 퍼셉트론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요런 우리가 퍼셉트론을 배울 때 배운 그러한 함수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그모이드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퍼셉트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퍼셉트론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입력에 대해서 바이어스, 그러니까 그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곱하거나 더해서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나온 출력값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퍼셉트론을 통해서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 AND 게이트라든가 자, OR 게이트라든가 아니면 NAND 게이트의 그 함수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 그러한 어떠한 그 머신러닝 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 이런 함수와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W 값과 B 값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AND 게이트나 OR 게이트나 NAND 게이트는 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 W, B 값을 잘 정하면 우리가 그 퍼셉트론,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를 모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한 그러한 수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 XOR 함수는 표현하지 못했었죠. 자, 만약에 이것을 0, 1이고요. 0, 1이라 할 때 자, XOR은 어떻습니까? 서로 두 값이 자, 이것이 X1, X2를 할 때 두 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0이 되고 여기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함수를 어떤 리니어 함수를 어떻게 그어도 어떻습니까? 자, 두 개를 딱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그으면은 두 개의 리니어 함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하나의 리니어 함수를 가지고는 자, 0과 1을 딱 구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퍼셉트론 모델, 그러니까 AND 게이트나 OR 게이트나 NAND 게이트에서 가능하던 어떤 추리가 가능하던 퍼셉트론 모델 가지고는 XOR 펑션을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것이 우리가 그 퍼셉트론, 일반적인 퍼셉트론,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에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남겨놓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XO의 진리표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XOR 문제를 해결하는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XOR 문제는 앞에서 보신 그림에서처럼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것이 0, 1이고 이것이 잘못됐네요. 이것이 1, 0이고요. 이것이 1,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값에 대해서 이것이 1이 될 것이고 이것이 1이 될 것이죠. 이것이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XOR 하나의 리니어 함수를 통해서 이것을 딱 구분할 수 있는 여기 0과 1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하면 자, 여기서의 기본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 자, 이러한 솔루션 스페이스를 우리가 반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반으로 접으면 자, 여기서는 실제로 이것이 0, 0이고 이것이 1, 1이고 이때라면 반에 접히면 우리가 하나의 리니어 함수를 가지고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쫙 펴보면 실제로는 두 개의 어떤 리니어 함수를 통해서 자, 여기는 1, 1이겠죠. 1과 0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개의 퍼셉트론, 자, 요거죠. 요거와 요거 두 개의 퍼셉트론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은닉층이라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둠으로써 자, 두 개의 퍼셉트론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이 논문에서 보시면요. 소위 말해서 공간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들이 있으면 그런 입력들이 이렇게 하나의 리니어 펑션으로 자, 보시면 이것은 하나의 직선으로 두 개의 파란 것과 빨간 걸 나눌 수 없죠. 그러나 공간을 왜곡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서 자, 파란 것과 빨간 걸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하나의 레이어가 아니라 은닉층, 그러니까 다른 퍼셉트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공간 왜곡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아래에 보시는 그 이 링크에서 알려주는 어떤 논문의 핵심이 되는 것이었고요. 자,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자,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전에는 자, X와 X1과 X2가 하나의 Y 아웃으로서 계산이 됐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아마 첫 번째 퍼셉트론 모델에서 사용한 그런 모델이었다고 하면 똑같은 값을 다른 바이어스를 붙여서 계산하는 거죠. 역시 여기 그 액티베이션 함수는 똑같이 씁니다. 액티베이션 함수는 똑같이 쓰고요. 자,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자, 두 개의 어떻습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웨이츠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결과값을 만듭니다. 두 개의 결과값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새로운 웨이츠를 붙여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개의 결과값이, 두 개의 입력값이 자, 네 개의 가중치와 어떤 조합을 이루게 되고요.
그럼 이제 다시 두 개의 출력이 나오고 그 출력을 다시 또 다른 가중치를 더해서 또한 그 바이어스를 더해서 구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자, 요것을 오른쪽에서 보시면 자, x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n1과 n2를 계산하기 위해서 x1과 w11, 11을 구하고요. 그리고 자, w2, x2와 w21을 서로 곱해서 더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이어스를 더하게 되겠죠. 똑같이 n2를 그런 식으로 구해서 최종적으로 yout은 자, n1과 n2에서 나온 결과값에 또 다른 웨이치를 붙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최종 바이어스를 붙여서 y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잘 계산되는지를 한번 실제 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코드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위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그 퍼셉트론 레지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어떠한 W 값이나 B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실제로 XOR 함수를 모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W 값과 B 값은 이미 어떤 식으로인가 계산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두 개의 서너 개의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리니어 함수는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의 리니어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XOR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이 W1과 W2가 첫 번째 레이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웨이츠 값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X1, X2가 지금 들어가죠. 그리고 두 개, 이 각각에 대해서 자, W1번 1번, W1번 2번, W2번 1번, W2번 2번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노드에서 만들어지고요. 또 다른 노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집어넣게 될 겁니다. 어디에 집어넣는가 하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N1이라고 하고 또 여기서 나온 결과를 N2라고 한 다음에 다시 가중치를 붙여서 계산하게 될 텐데 각 리니어 함수에 사용되는 그러한 바이어스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W 값들이 이미 마이너스 2, 그리고 2, 2, 1, 2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바이어스 값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입력으로 넣어야 할 것들은 뭐 우리가 OR나 AND 게이트에서 사용한 그런 데이터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0, 01, 10, 11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에서 멀티퍼셉트론 XOR을 모델링 한 것은 이 두 값, 자, 0, 1, 1, 0이 1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0이 돼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위한 어떤 그 XOR하고 W 값을 계산하는 리니어 함수를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죠? 액티베이션 함수가 되는 것이죠. Y 값에 따라서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크면은 1이 되는 이런 액티베이션 함수를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난드는 자, 여기 요 첫 번째 값 요것만을 이용을 해서 싱글 레이어를 만듭니다. 싱글 레이어를 만들어서 난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W2만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OR 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LP 요 함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요거에다가 W 값과 그리고 B 값만을 집어넣었더니 하나는 NAND 함수가 되었고 하나는 OR 함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AND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W 값은 NAND를 위한 W 값은 지금 -2, -2가 되는 것이죠.
각 x1과 x2에 대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바이어스 11 그러니까 요 3을 더해주면 자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난드를 만들 수 있었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오아나 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하나의 레이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그런 함수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 함수를 통해서 일단은 난드나 오안의 엔드를 구했는데 x1은 가만히 보시면 자 일단은 난드를 구하고요. 그리고 오알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end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레이어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첫 번째 레이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것을 end라는 레이어에 집어넣었더니 x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회로를 그려보시면 실제로 XOR라는 회로인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 논리회로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서 이걸 그대로 그려보시면 우리가 XOR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WX 플러스 B 이러한 아주 일반적인 1차원 방정식 가지고도 우리가 그걸 두 개를 겹쳤더니 XOR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실제로 다 값을 넣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입력이 지금 00에 대해서는 0이 되었고 01에 대해서는 1이 되었고 10에 대해서는 1이 되었고 11에 대해서는 0이 되었죠. 우리가 XOR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WX 플러스 B 그리고 이 X가 두 개죠. X1과 X2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1차원 방정식만 가지고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도 자 AND나 OR나 AND, NAND나 OR나 AND를 구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두 개를 겹치다 보니 멀티레이어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XOR까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한 식의 어떤 것을 값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W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 퍼셉트론, 그러니까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우리가 W 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W 값은 이전의 W 값에다가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리고 그 오차 함수를 W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곱해서 구했었습니다. 바이오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것이 멀티레이어가 되면 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